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한국경찰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요, 형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침을 좀 알려드리고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경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형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건지 잘 이제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형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법전, 그거를 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면 다 형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은 행정질서법입니다.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에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적발당하면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음주운전죄라는 조항이 있다라면 그 도로교통법 안에서도 그러한 처벌 조항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실 때 이 경찰의 주요 직무 중에 하나인 범죄 예방과 이제 수사에 대해서 가장 기준과 지침이 되는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수사를 하시는데 그 고소인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았는데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고 할 때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돈을 안 갚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공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뭐 쉽게 말해서 돈 안 빌리면 징역을 보내고 콩밥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법이에요. 그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면은 매번 사건이 나오고 있죠. 뭐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그리고 뭐 내란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고죄 이런 것까지 다 범죄가 어떻게 해야 성립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가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질문은 요거예요. 최근에 형법 출제 경향 그리고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첫 번째로 형법 출제 경향은 판례가 아직은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가 85%에서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문, 법조문이 한 10% 정도, 그리고 학설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온다면 조금 나오기 때문에 한 0에서 5%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 조문, 학설. 그래서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판례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자면 판례는 암기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국가시험 형법에서 출제 범위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이 건국되고 나서 나왔던 판례들 죄에다가 출제 범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범위를 좀 좁혀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개, 20개, 뭐 100개, 200개까지는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개, 3,000개가 넘어가면 암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암기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암기 부담은 판례는 가지지 마세요. 일단 이게 왜 유죄가 되고 왜 무죄가 됐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 포인트가 잡힐 거고요. 그러면서 요 판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포인트를 알면은 이 OX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사지선다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감이 점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계속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판례는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숙지를 하고 이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문제로 다시 봤을 때 옛날에 이거 본 것 같아. 내가 비슷한 거 본 것 같아. 요 정도 감만 잡으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실력이 좀 쌓이면은 내가 전에 못 봤던 모르는 판례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문입니다. 조문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뭐 암기 싫어하시죠? 저도 공부할 때 암기 엄청 싫어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면서 연구를 하고 한 결과
암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는 안 하고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문 암기 사항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법상에 범죄가 약 300개 정도가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범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달려 있고요. 어떤 범죄는 상습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상습살인죄라는 법조항이 없어요. 상습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절도, 상습사기 이런 거 좀 익숙하시죠? 이렇게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과연 강도죄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가? 그러면 그거 모르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법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하나만 몰라버리면은 한 문제가 날아가니까 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 개 틀려버리면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조문을 외워야 되는데 최대한 조문을 이제 좀 쉽고 재미있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암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요. 상습범 처벌 규정에서는 제가 두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돼요. 자, 상습으로 별장 강도한 사공이 절간편 폭포에서 2분의 1 협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상습으로 별장 강도 하면은 일단 상습범에 대해서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그 별장 강도, 장물죄, 강도죄, 도박죄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공, 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절간편, 절도, 강간추행, 아편, 폭행, 체포감금, 그리고 2분의 1은 2분의 1 가중한다라는 거 거기다 집어넣고요. 협상한다 해서 협은 협박죄, 상은 상해죄. 이렇게 하면은 그 형법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들을 싹 외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암기사항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두 문자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조문을 외우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은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학설입니다. 학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들이받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면서 학설까지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형법 공부에서 이제 실패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학설은 처음에는 제껴두세요. 그냥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 돼서 형법을 조문과 판례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는 베이스 하에 학설은 출제가 됐던 것, 출제가 많이 된 것, 이거 위주로 선별해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보다는 공부하는 초반에는 그냥 나오면 틀려버리지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려면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감을 잘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받은 질문이 요거예요. 그 잘못된 방법으로 형법을 공부하던 수험생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수험생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 유형은 처음에 이제 경찰 공부를 이제 하러 왔어요. 이제 해가지고 지금 열정이 넘쳐. 나는 막 책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법을 보면서 다 외우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 형법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해를 하고 많이 보고 문제 풀고 회독수 늘려가고 하면서 서서히 숙지를 해나가야 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다 외우려고 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열정이 넘쳐서 또 1회독부터 엄청 꼼꼼히 보는 분이 계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무조건 반드시 다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 다 외우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1회독부터 정말 꼼꼼히 보려는 분들은 보통 지쳐서 그만둡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현장에서 봐온 바로는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그 열정이 과도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됩니다. 처음엔 약간 호흡 조절을 하시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학생분들한테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진정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얕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판례 키워드만 외우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 강의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기출 문제집만 그냥 잡아 돌리면 해결이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경쟁이 심하지 않거나 이제 그 지원자에 비해서
경찰을 많이 선발하던 때에는 일부 먹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을 알아야 나중에 직무에 가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 경찰 직무에서 이 직무 지침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형법이란 게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더라도 뭐 면접에서도 형법 관련된 기초 질문은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해도 면접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를 잘 닦아가면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